이미 토플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토플이라는 시험은 알지만 공부하거나 준비할 계획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과연 이 토플이라는 시험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실력과 점수를 한방에 원펀치 토플 YBM 종로에서 토플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영말 박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플이 과연 인생에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토플이 인생에서 필수인 분들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영미권에서 학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토플이 꼭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대학원 과정, 유학, 아니면은 교환학생,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토플이라는 시험 자체가 영어 강의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교들이 토플 점수를 요구하고 있고요. 보통은 한 80점 이상은 맞아야 웬만한 대학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물론 규정과 선발 과정은 이제 각 대학원마다 다르니까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담당하는 부서나 아니면은 가고 싶은 대학의 입학처에 미리 상담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핵심은 토플 점수가 필수라는 거. 이번에는 토플을 준비하시는 분들 외에 제 생각에, 제 주관적으로 토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계의 물을 마시고 싶다, 한국이라는 곳이 나에게는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토플 공부를 적극 추천합니다. 일을 하든 여행을 가든 이민을 가든 나의 영역을 세계로 넓히고 싶다 싶으신 분들에게 토플 공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이제 K-팝 아이돌들도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전 세계 팬들과 소통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무대를 넓힐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굳이 영미권이 아니더라도 영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로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지금 배워두면은 나쁘지 않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일을 하거나 놀러 갈 거라면은 그냥 영어 회화만 배워도 되지 않을까? 굳이 왜 토플을 배워야 할까? 물론 영어 회화를 열심히 공부하면 영어권에서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토플을 공부하면은 뭐가 좋냐 하면, 첫째, 토플 시험에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 4영역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언어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영역만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언어 능력 향상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고요. 저도 옛날에는 쓰기는 그래도 좀 덜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사람들이 이메일 쓰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많이 쓰시고, 그리고 정보가 필요하거나 SNS에 글을 올릴 때도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해줄 그런 쓰기 능력이 진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둘째, 토플은 영어를 논리적으로 구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무래도 토플이라는 시험이 영미권에서 학업이 가능한가를 이렇게 체크해주는 시험이다 보니까 듣기, 읽기 지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나 말하기, 쓰기 답안을 작성할 때나 언어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훈련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말귀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훈련과 말을 잘하는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신 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점이냐 하면은, 아니 우리가 한국어를 할 때는 논리 이런 거 따져가면서 어렵게 얘기 안 하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영어를 배울 때는 굳이 이런 논리적인 전개나 이런 거를 같이 배워야 하느냐, 왜 굳이 어렵게 영어를 배워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셋째 이유가 들어갑니다. 외국에서 무시당할 확률이 줄어든다. 물론 모든 외국인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던 밈 중에서 이런 게 있죠. 인간이 5명이 모이면은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쓰레기다. 항상 어떤 무리든지 간에 그런 이제 좀 인성 파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미권 나라에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은 무시받을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무시를 넘어서 대놓고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하고요. 말을 잘 못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하는 노력을 보이면은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지만 모든 상황에서 매번 그런 배려를 기대하는 거는 무리겠죠. 말을 잘함과 못함에 따라서 내가 받는 대우가 많이 달라집니다. 저의 예를 가지고
가지고 오더라도 제가 맨 처음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영어를 잘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주변 미국인들이 저를 대했던 태도와 몇 년 후 제 영어 실력이 향상되어서 미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을 때의 미국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랑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전자는 condescension, 토플 단어죠. 뭔가 맞는 한국어가 없는 느낌이라서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descension을 좀 느꼈더라면 후자는 적어도 외적으로는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서 있다는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토플을 공부하면은 교실과 수업 시간 때 쓰이는 영어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를 둘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랑 공부하면요. 토플이 아카데믹한 성향을 가진 시험은 맞지만 그렇다고 일상이랑 완전히 동떨어진 시험은 아니거든요. 특히 리스닝 섹션에서 나오는 대화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캠퍼스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렸는데 분실물 센터에 가서 잃어버린 노트북을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학비를 다 냈는데 또 학비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아서 학교 행정실로 가서 이거에 대해 문의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죠. 스피킹 섹션과 라이팅 섹션에서 나오는 일부의 문제들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는 토플이 영어권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제작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학업적인 부분 이외에도 일상생활 전반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이죠. 토플은 학업용이다 또는 토플은 어렵다 라는 인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토플이라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에 비해서 토플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플도 다양한 용도,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토플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 원펀치 토플의 영말 박현욱 강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로에 오셨을 때 YBM 종로 센터나 아니면은 자막이 어디에 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카톡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아주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